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아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며 하루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첫 대면 회담에서 밤샘 협상을 이어간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른 아침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끝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21시간 만에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며 이란이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이란도 노 딜을 확인하고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두세 가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از ابتدا هم نباید انتظار وجود می داشت که در ظرف یک جلسه ما بتوانیم به توافق برسیم. 협상은 결렬됐지만 회담장 인근의 이른바 레드존은 그대로 유지돼 접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의 실무 협상단이 잔류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Technical kind of talks have been going on. Both will decide some sort of points, suggestions, kind of.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 다시 협상 대표가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문제는 휴전 기간인 2주 안에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지입니다. 회담을 개최한 파키스탄 정부는 양측 모두 휴전 약속을 계속 준수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며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국제사회는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종전 합의를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유감이지만 중동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오만 술탄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휴전이 유지되고 모든 당사국이 긴장 고조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드르 알부 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양측의 협상이 성공하려면 고통스러운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종전을 위해 미국과 이란이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첫 협상 결렬 이후로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핵 보유까지 막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이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 불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 보유는 미국의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이 협상 결렬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But the simple question is, do we see a fundamental commitment of will for the Iranians not to develop a nuclear weapon, not just now, not just 2 years from now, but for the long term?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 역시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란이 현재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자체를 제한해 핵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처럼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가능성까지 막히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란 관영 언론들은 협상 결과를 놓고 평화적인 핵기술 분야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협상단이 지켜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핵시설 폭격과 이번 전쟁으로도 이루지 못한 이란 핵물질 제거를 휴전 협상에서 이란이 선뜻 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 개방할지를 두고도 미국과 이란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각 개방을 원하는 미국은 해협에 군함까지 투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최후의 협상 카드로 여기는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بعضی از موضوعات جدید این دفعه به موضوع مذاکرات اضافه شد مثل موضوع تنگه هرمز یا منطقه. خب اینها خودش
شرایط ویژگی‌ها و مقتضیات خودش رو داره. 2주 동안의 휴전 기간에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첫 협상부터 핵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험난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이중 격투기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 트럼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카시아 센터에서 UFC 경기를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미소를 지으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현장 기자들에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협상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 사항이 합의됐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 핵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언젠가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허용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지만 이란은 오직 자신들만 알고 있는 어딘가에 지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마디로 이를 차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하면 강력한 군사적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또 공정한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걸림돌은 미국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명령을 내리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경의 십자선과 함께 담은 영상도 게시하며 실질적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첫 종전회담이 결렬된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한다면 합의 도달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을 두둔하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지원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종전을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긴장 고조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 정부는 협상이 성공하려면 고통스러운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이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개시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보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한창이던 시각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 마을을 겨냥한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ואנחנו חונקים אותם. הם איימו עלינו בהשמדה והם עכשיו נלחמים לשרוד. אנחנו הכינו בהם, יש לנו עוד מה לעשות.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티르와 카나 등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에만 1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개시하면서 이스라엘은 화력을 레바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략적 요충지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벌이며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별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오는 14일부터 안보 협상을 시작합니다. 헤즈볼라 무장 해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 협상 전 양국의 공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전쟁 여파로 하락세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팔랐던 국내 증시가 휴전 기대감과 삼성전자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주는 급등했습니다. 6,000피 탈환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종전 협상과 환율, 반도체 실적 지속 가능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 사태가 격화된 직후부터 휴전 합의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코스피는 무려 12%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하락률은 13%가 넘어 세계 주가 지수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연초부터 사태 발발 전까지 코스피가 48% 이상 폭등하며 단기간 급격히 올랐던 만큼 하락폭도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유가 급등에 취약했고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이탈한 점도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양측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지난 8일 개장 직전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코스피는 6.87% 올랐고 지난 금요일인 10일까지 7.5%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향방은 종전 협상 추이에 달려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부통령이 지금 합의가 안 됐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초에는 또 증시가 또 아래쪽으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 변수가 최악은 좀 지났다는 그런 인식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의 진정 여부도 외국인 자금 유입의 관건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1분기 실적 시즌도 증권가의 관심입니다.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한국은행 전망도 나왔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호황의 지속성 여부도 국내 증시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주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의 오름세는 둔화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최고 가격을 동결했지만 일률적인 통제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이 2차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국 기름값 인상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92원, 경유값은 1,986원으로 하루 사이 1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날 오름폭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024원, 2,010원으로 상승폭은 더욱 작았습니다. 정부가 인상 압력을 누르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다소 진정된 모양새지만 국제 유가 급등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는 상황. 최고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1.6%, 특히 경유와 등유는 각각 24%, 12% 뛰어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장 가격과 괴리가 커져 지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취약계층, 생계형 수요자를 고려해 경유와 등유 공급가 역시 고정했지만 수요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로 휘발유는 24%, 경유는 16% 더 많이 팔렸습니다. 영업 목적이 아닌 일반 차량의 기름값에도 낮은 가격이 적용되면서 소비가 줄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정상화해 절약을 유도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SUV 차를 모는 분들이나 그분들에게까지 최고 가격을 적용해서 경유 가격을 낮춰줄 필요는 없는데, 가격은 정상화하고 이 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중동 지역의 석유 설비가 정상화되기까지 보유가 기조는 최소 1년 넘게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일부 차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가 오늘부터 연장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호선과 7호선 출근길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퇴근길 집중 배차 시간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각각 1시간씩 늘립니다. 이에 따라 이들 노선의 지하철 운행 횟수는 출근길 12차례, 퇴근길 6차례 늘어납니다. 서울 지하철 승하차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월 첫째 주 0.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4월 첫째 주 6.83%까지 치솟으며 증가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3일부터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해 늘어난 대중교통 수요 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LG U+가 오늘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유심 교체는 LG U+가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IMSI를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서 부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네이버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실천을 위한 팀 네이버 에코모드 캠페인을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사내 주요 시설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카페, 피트니스 센터 등 공용 시설 소등 시간을 앞당기고 미디어 스크린 운영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주요 금융그룹들도 중동발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차량 이부제를 자율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그룹도 동참합니다.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동참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라탕과 땅콩 소스 등 40개 제품의 성분을 검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오에 발표됩니다. 정부가 재작년 179명이 희생된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을 2달간 전면 재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1년여가 지난 최근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년여 만에 대대적인 현장 재수색에 나섭니다. 방치된 잔해 더미에서 올해 초 희생자 유해 수십 점과 유류품 수백 점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유족들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가족 세 분을 한날 한시에 장례를 치르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왜 제가 다시 감당해야 합니까? 재수색은 이번 주부터 2달 동안 진행됩니다. 군, 경, 소방의 정부 관계자, 유가족 대표까지 250명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민간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한 점도 빠짐없이 유해와 유류품을 수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가 난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을 중심으로 외곽 담장 주변까지 공항 내 외부를 전방위 수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디 쓰레기 비스무리한 봉투에 같이 모아놨더라. 이 말이 안 되잖아. 무안공항엔 부서진 여객기 일부와 참사 잔해를 모아둔 대형 자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초기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 참사 12주기를 앞둔 세월호 유족은 연대의 뜻을 전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국가 재난대응체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동을 지적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언론에서 버젓이 매국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의 SNS 설전 등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야당은 북한의 소극적인 선택적 인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행동에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 휴일 오전 인권에 대한 소신을 SNS를 통해 또 밝혔습니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고 침략 전쟁은 부인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과 전시 사례는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이후 사흘 연속 관련 메시지를 낸 겁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거란 이스라엘 외교부의 비난을 재반박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엔 일부 정치권과 언론도 겨눴습니다.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 매국 행위가 벌어진다고 직격했습니다.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측과의 설전 등을 두고 SNS 외교 참사라고 꼬집은 야당과 일부 언론 보도를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강공에 보수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 유린에는 한없이 소극적인 이 대통령의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선택적 인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북한에는 침묵하고 국제사회는 훈계하는 선택적 인권으로는 국익도 외교도 인권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최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한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관련 논란이 더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원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총력 뒷받침을 선언했습니다. 강원도에서 1박 2일 주말을 보낸 정청래 대표는 파란 바람이 분다는 말로 험지탈환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정원호, 경기 추미애, 인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후보로 낙점된 3명이 휴일 국회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6.3 지방선거 파이팅! 원팀을 외친 셋은 주거와 교통, 산업 등 공통 공약을 마련하고 공동 선거운동을 하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제반의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의논하고 하나씩 정책으로 합의해서 수도권이 일체화돼서 함께 문제를 풀 때에 대한민국이 다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의 그 꿈이 중앙정부를 넘어서 현장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말 1박 2일을 꼬박 강원도에서 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속초와 인제, 춘천을 구석구석 누비며 파란 바람이란 말로 탈환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이 속고양에도 민주당의 파란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곳 발전을 위해서 확정된 후보들의 힘을 실는 동시에 인재 영입에도 팔을 걷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빠지는 부산 북구 갑에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영입의 8분 응선을 넘었다고 평가했고 김상욱 의원이 떠나는 울산 남구 갑에는 새 얼굴 깜짝 발탁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입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원택 후보가 뽑힌 전북지사는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제3자 식비대납 의혹을 재감찰하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재심을 청구하면 총선에 불이익을 준다는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을 직격하는 등 계파 갈등으로 번질 분위기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감찰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1%차 초박빙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 위반 논란이 일자 슬쩍 수정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사무총장끼리 만나 지방선거 연대 전략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6월 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중대기로로 규정하며 전선을 워싱턴까지 넓히겠다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선 회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을 비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일요일 아침 일찍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에 이어 이번엔 아이돌보미로 변신해 민생 체험에 나선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직후엔 SNS 글을 통해 깜짝 미국행을 알렸습니다. 세계 자유의 최전선 워싱턴에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방미 취지를 밝혔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사흘 이른 출국으로 일정도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늘렸는데 미국 각계 면담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자리를 비우는 게 맞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안보 정당이라는 점, 그리고 또 국익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드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지키는 외교와 지방선거 승리는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선 미국에 유권자가 있느냐, 끝까지 후보의 짐으로 남는다는 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본물 터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떠난 자리, 지방선거 후보들은 직접 대여투쟁 선봉장을 자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불기소를 직격,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전형이다, 특검이 민주당 선거기획단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당도 전재수 후보가 공소시효 만료라는 방패 뒤에 숨었다며 면죄부라고 규탄했습니다. 구인난 속에 추가 공모를 거듭한 경기지사에는 조강한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합류하며 최종 4파전이 성사됐습니다. 지방선거 50여일 전 당대표가 이례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시도당 공천안의 최고의결도 일주일가량 멈춰설 거로 관측됩니다. 미국행이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장동혁 리더십이 거듭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에 나섭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최근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또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부산발전특별법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아침 8시 25분쯤 전라남도 완도군 구내면에 있는 수산물 가공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번째 냉동 창고 쪽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다가 나왔다니까요. 이제 여기 볼일 보러 나왔더니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불이? 그때는 뭐 사람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소방차도 막 많이 있었고. 그런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실종됐습니다. 완도 소방서 소속 40대 구조대원과 해남 소방서 소속 30대 진압대원입니다. 1차 진입에 이어서 화재 추가 진압을 위한 건물 2차 진입 후에 실종된 겁니다. 화재는 발생 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됐던 소방대원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냉동창고 업체 관계자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불은 냉동창고에서 진행하던 바닥공사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치에 불을 붙여서 작업을 하다가 화재로 번졌다는 겁니다. 바닥을 긁어내고 잘 안 긁어진 부분은 토치로 이렇게 가열을 시켜가지고 녹이는 작업을 하려고 하다 그런 것입니다.
실종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했지만 끝내 소방관 2명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순직 소방관들은 2차 진화 작업에 나섰다 폭발이 일어나며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토치를 이용해 바닥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됐고 창고 내부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점화하며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내부에 투입된 소방대원은 7명입니다. 1차 진화 작업 이후에도 연기가 계속되자 2차 진화 작업을 위해 다시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폭발이 일어나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지휘팀이 무전으로 급하게 대피를 지시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 2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밖으로 화재가 분출이 됐습니다. 분출이 되고 그때 밖에서 지휘팀장이 전원 대피 무전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2명은 부득이하게 안에서 탈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공장 바닥은 에폭시, 천장은 우레탄, 벽면은 우레탄과 패널로 마감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바닥에서 토치를 활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은 이 과정에서 에폭시와 우레탄에서 나온 유증기가 천장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 유증기가 동시에 점화하며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창고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에폭시 유증기하고 우레탄 유증기가 천장에 이렇게 쌓여 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유증기가 쌓여 있다가 점화원이 폭발하면서 숨진 소방관 중 한 명은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한 명은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는 상황. 소방당국은 에폭시 작업과 폭발의 연관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3살 아이의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친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친부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입니다.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12월에도 아이 학대했습니까? 아이 중퇴인데 심정이 좀 어떠실까요? A씨 변호인은 집에 아이들이 많고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해온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는데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부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뇌 수술 등을 받았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부 A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친모는 아이 치료를 위해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눈가를 다친 아이의 귀에서도 추가로 상처가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과 의사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 송치해야 하는 원칙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물론 친모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유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아침 7시 10분쯤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 앞에서 야외 음악 축제인 2026 러브선 페스티벌을 입장 기다리던 관객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외국인 여성이 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3명이 타박상 등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동 대응에 나서 인파를 통제했고 낮 1시까지 현장 관리를 이어간 뒤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로맨스 스캠과 봉사활동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만 89억 원에 달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00만 원만 넣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주겠다. 경기 부천에 있는 한 투자업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내건 조건입니다. 고령층인 투자자를 상대로 매주 강의를 열며 해외 상장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죠. 그 경부고속도로가 메인 넷인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숙제하면 이게 어떤 메인 코인이냐, 어떤 코인이든 간에 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매달 5%, 1년에 60%가 넘는 믿기 힘든 수익률이지만 전문 용어를 동원한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렸고 실제로 초반 몇 달은 수익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으로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 모두 받을 수 없게 된 건 지난해 6월쯤부터였습니다. 회사는 신규 투자가 없어 돈을 줄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모아놓은 돈이죠. 노후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고 아파트 분양료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식의 폰지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방문했지만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 금액을 못 받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영업 중에 있고요. 영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하고 얘기해보고서 그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7명, 피해 금액은 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업체의 말에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올해 초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과 마을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에 2,500곳 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에 발맞춰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 지역에 이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회관과 창고, 주차장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쉴 새 없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른바 햇빛 소득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선 1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연간 1억 2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마을 식당의 무료 점심 제공과 공동체 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그 활력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을 식당 운영은 이제 주민들의 친분과 이런 걸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고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곳에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경기도도 농촌에 이어 어촌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산 탄도항에서 첫 설명회를 연 데 이어 화성 백미리와 고은이 등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누구에게나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새로운 이런 그 소득 모델의 한 가지 방안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햇빛 소득 마을이 침체된 어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도심 공원과 숲을 찾아 봄을 만끽했습니다. 마지막 벚꽃을 감상하고 숲속 산책로를 거닐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휴일 표정을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숫가 산책로를 수놓은 벚꽃이 사람들 발길을 유혹합니다. 나뭇가지마다 화사한 꽃잎이 활짝. 최근 내린 봄비에도 꽃잎을 떨구지 않고 나들이객들을 맞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도 좋고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벚꽃이 많이 져 있을 줄 알았는데 춘천 오니까 또 예쁘네요. 꽃이 만개해서. 나연 친구분 벚꽃 이쁘게 폈는데 네. 이 활짝 핀 벚꽃이 이쁜가요? 여자친구분이 이쁜가요? 여자친구가 훨씬 이쁘죠.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를 배경으로 솜사탕처럼 새하얀 벚꽃을 배경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봄이 가장 늦게 찾아오는 강원 지역 마지막 벚꽃을 감상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춘천이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벚꽃이 핀다 그래서 왔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진도 잘 나오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곱게 뻗은 편백나무가 빼곡하게 숲을 이뤘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고 이름 붙여진 치유의 숲.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 멀리 달아나고 엄마 아빠도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숲속에서 한바탕 뛰어놉니다. 편백 치유의 숲을 3번째 오게 됐는데 3번째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고 너무 재밌고 아이들과 그리고 가족 모두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편백숲부터 활짝 핀 벚꽃까지 시민들은 화창한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승객 3명이 다쳤고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뉴욕 경찰은 전날 오전 9시 40분쯤 그랜드 센트럴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20여 차례 명령했으나 용의자가 거부하고 접근하자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44세 남성으로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의 유명 유적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일간 르 누벨리스트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이티 북부 고지대의 요새 시타델 라페리에르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는 비좁은 출입구에서 나가려는 인원과 입장하려는 인파가 뒤엉키며 시작됐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하려던 사람들이 좁은 공간으로 급격히 쏠렸고 이 과정에서 방문객들이 잇따라 넘어지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과 춘천 26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해서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9도, 청주 11.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어제보다 2에서 6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5도, 대전과 청주 26도 등 곳곳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내륙 지역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당분간 때이른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